버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나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끝까지 붙잡을 거야. 어디도 가지 못하게. 정말 갈 거라면 거짓말을 해. 내일 다시 만나자고 웃으면서 보자고. 헤어지자는 말은 농담이라고. 아니면 나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그 많은 시간을 함께 겪었는데 이제 와 어떻게 혼자 살란 거야. 그렇게 못해. 난 못해. 죽어도 못 보내. 정말로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8,720원입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1.5% 그러니까 130원 오른 금액인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노동계는 10,000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을 주장하고 있어서 네. 노사 양측의 이 입장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심의 법정 기한은 이달 29일인데 최근 10년 동안 이 법정 기한 지킨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대요. 올해도 아마 이 법정 시한을 지나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많은 분들 주목한 소식일 텐데요. 네. 자, 오늘의 노래는요. 조선완조 실록사님이 신청하신 너무 네. 귀여운 아이디세요. 네. 2AM의 죽어도 못 보내였습니다. 오늘 저 빼고 다 퇴근하네요. 저만 야근 실화인가요? 라고 하면서 야근의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 조선왕조 실록셀록님 네. 엉덩이 춤이라도 추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시길. 그래? 내용도 죽어도 못 보내였어요. 그러니까요. 노래도. 예. 약간 짠하네요. 예.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자, 미라클님 안녕하세요. 늘 뵙고 싶은 분들 오늘도 건강히 배워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저 어디 올라앉았냐고. 아니요, 좀 높였어요 의자를.
오늘도 성지영 기자의 외모를 칭찬하는 미모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승표님이 10,000원 이상 가자라고. 네. 한이님이 저보고 얼굴이 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사실 오늘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낮에 백신을 맞고. 무슨 근데 백신 맞았어요? 얀센 맞았는데 아.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긴 해요. 그래요? 되게 아프다 그러던데 그렇지도 않나 봐요. 예, 아직 12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 견딜만 합니다. 팀의 수장이 내일 얀센 백신 맞는다고 오늘부터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 떨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떨었는데 네. 순식간에 끝나고 아직까지 그냥 여기 얼얼하다가 지금 말았어요. 또. 진짜요? 네. 오늘 밤이 약간 고비라고 하는데 지금 백신 실드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건가요? 백신 맞고 표정이 더 좋아진 것 그러니까요. 같으니까 웃기네요.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졌나 봐요. 예, 약간 그런 또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1차 접종만 하면 끝이니까. 부럽습니다. 예. 언제 맞으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알람 떠서 가면 네. 없고 이래가지고 슬프네요. 네. 그 저도. 방송인 허지용 씨가 그 별스타그램에 자녀 백신 예약하는 꿀팁을 올려놓으셨는데 진짜요? 그거 참고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마이클 죽수님이 적어도 20일 지나야 항체 생긴다고. 네. 맞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약 꼭 구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스카이워더님이 백신 휴가 받으시나요 하셨어요. 네. 제가 내일 만약 출연을 안 하면 백신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야구님이 얀센 팔 어깨 뻐근하던데 자고 일어나면 두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 명찰이 잘 안 보인다는. 네. 네. 자, 오늘 화요일 날 이제 저희의 고정 코너 정치 수다가 진행될 예정인데 제목이 또 오늘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수다 만나러 떠나 보시겠습니다. 네. 화요일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정치 수다 시간인데 네. 오늘 정치팀 조명아 기자가 화상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명야 기자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네, 지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한이님이 왜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웬 화상통화 이세희님도 하셨는데요. 이원 생방송하는 저희가 이유가 있죠. 지난주 국회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됐는데 조명아 기자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주에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11일과 12일 방역을 위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이제 2월과 3월, 지난해 2월과 8월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두 차례 국회가 셧다운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일단 국회의원 안규백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안규백 의원실 관련 확진자는 무려 3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소리가 좀 작다고 댓글에 계속 나와 있어서요. 네, 조금만 더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세요. 네. 네, 제가 크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개미 목소리라고 지금 댓글로 계속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안규백 의원실 분들과 저는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닌데 그쪽 이제 의원실 분들과 접촉한 송영길 대표실 보좌관과 또 점심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밀접 접촉으로 분류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에도 자가격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자가격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잘 들리실까요? 지금 예.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했기 때문에 네네.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옆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왔어요. 지금 어떤가요? 네, 좀 집이라서 좀 열악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어. 네, 지금 두목 제가 등장했다고. 이거 네, 이것도. 코로나 검사를 입원을 포함해서 4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다 이제 음성이 나와가지고 저 혼자 생각할 때는 백신 접종은 아직 안 했지만 아마 항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살짝 돌려볼까요? 네. 이걸 이렇게 돌려서 네, 어떤가요? 하면은 네. 말해보시겠어요? 네, 어떤가요? 네, 자가격리만 두 번째라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집에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 집이 이제 주택이라 가지고 1층과 2층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2층을 제가 차지하고 격리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니 말진이 격리하시면 약간 선배들이 좀 노여워하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반응이? 그래도 저희 선배들이 좋으신 편이어가지고 아. 계속 말진만 격리를 하니까 이제 너무 이제 험지로 맨날 보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되게 미안해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없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선배들이 가셔야 될 일들이 약간 배로 늘면서 좀 귀찮아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코로나 블루가 없을 정도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리포트를 했습니다. 리포트를 했어요. 그럼 음성을 이제 보내가지고. 네, 휴대전화로 녹음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그냥 진행을 했는데요.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오늘님이 말진이 선배들을 부려먹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제가 인터뷰 섭외해 놓으시면 선배들이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망의 호랑이님이 흔한 막내 사회생활이라고. 네. 아재들이 뛰셔야 된다. 해결사다. 지금 두목님이 해결사라고 지금 칭송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새돌님이 현장에 가는 사람이 자가격리도 많은 게 당연하지요 하셨어요.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일단 음향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네. 처리할 민생 도반이 사실 산적해 있어가지고 네. 국회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어떤가요? 네, 다행히 국회의원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상당수가 또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정이 좀 상당 부분 취소되기도 했었는데요.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정상화됐고 또 취소됐던 지도부 회의 등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요. 6월 국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또 이제 여당은 그동안 이제 계획했던 수술실 CCTV 설치법, 또 손실보상법,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등을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희준. 격리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라고 위로 전해주셨고요. 네, 총총님도 아유, 조명아 감사합니다. 기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격리하시는 분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일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아까 기사 보니까 여자친구는 있다 뭐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입당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 이준석 대표 관련 기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여자친구나 신은 신발까지도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라가모 아니라고 인증하기도 했죠. 네. 네, 맞습니다. 페라가모 아니라고 인증도 하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제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 맞선 야권의 빅텐트를 치는 게 본인의 소명이다.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안팎에 있는 대선 주자들을 좀 만나고 또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입당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우리 당 당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 당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당원이 지지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노선까지 정해줬어요. 그래서 8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면서 입당 시한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싹 이렇게 하고 분위기 막 무르익으면 마지막에 땅 하고 나타난다고 우리 당원들이 뭐 다 해주는 건 아니니까 좀 올 거면 미리미리 다 와서 좀 이렇게 손발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뭐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지지를 좀 얻으려면 당에 얼른 들어와서 우리 당에 적응해라. 빨리 들어와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에 맞춰라. 라는 취지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직접적으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어떤 입장인지는 뭐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들 사이에선 윤 전 총장이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는 지난 4.7 재보선 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보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붙었을 때도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예상을 깨고 또 이겼고, 그리고 그런 이제 선례들을 보면서 큰 당의 후보가 돼서 안정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게 더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외부를 좀 맴돌다 보면 지지율이 좀 하락할 것 같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한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티나님이 연예인도 아니고 신발이나 그런 뉴스가 메인에 뜨는 건 좀 별로인 것 같다. 유럽에서 프리데스크 애청하신다고 남겨주셨어요. 좀 너무 이렇게 정책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좀 사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기사가 좀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좀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간에는 좀 일당의 기류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도 그냥 내가 단순히 이제 큰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약간 명분 없이 그냥 쫓기듯이 입당하는 거는 좀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일종의 그런 정치공학적 이유로 입당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금 오묘한 듯한 발언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밀당을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입당 과정까지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프 이스 뷰티풀님이 윤석열 전 총장 입당하면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를 일이다라고 의견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 계속해 볼 텐데 하태경 의원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네, 하태경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바람은 20세기 정치를 끝내고 21세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민심의 이제 요구는 시대 교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뭐 공약으로는 검찰총장 직선제 그리고 법무부 폐지 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또 아까 뉴스에 좀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다고 합니다. 내일. 그래서 네. 12일에 이제 같이 노원구 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그쵸.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은 첫 번째 공식 회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당 통합과 같은 그런 논의들이 진행될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축하를 했어요. 축하를 하고 나서 당대표 된 거 축하합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표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어제 여야정 상설 합의체를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해서 정례화하겠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왜냐하면 개혁 이미지를 국민의힘에 좀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또 이준석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일 화제가 되니까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야당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제하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 6월 국회를 앞두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새정치는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트 철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꼭 집은 법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랑 손실보상법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법들은 여당과 야당이 미묘하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잘 통과가 될지 6월 국회에서 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가 네.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의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정작 조사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등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실거래와 소유 내역을 조회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수기 때문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요청을 하고 조사 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 3월 102명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짓인지 아닌지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정보 이용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인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최근 조사 회피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다른 야당 의원 조사는 회피하겠다면서 왜 국민의힘 조사만 개입하려고 하는지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야당 의원 조사의 경우 현행법상 위원장이 조사를 회피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직무 회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자, 대선 기획단도 지금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정치인들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야당의 그런 지도부 변화에 이제 민주당도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제 청년 정치인이 대선 기획단장이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최고위에서 대선 기획단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번 주 안에는 대선 기획단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단장이 누가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원래 처음에는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탈당 권고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우상호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상호 의원급 다선의 중진 의원이면서 또 특정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 단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기류를 살펴보면 야당도 바뀐 만큼 좀 젊고 참신한 단장이 나서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관계자 통화를 해보니까 초재선 정도를 한 의원들 가운데 그리고 전직과 원외와 원내를 다 포함해서 전현직 의원들 가운데 기획력이 좋고 참신한 분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과 이동학 현재 청년 최고위원이 한마평에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그 송갑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이동학 최고위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모양새로 봤을 때 정치에서는 이제 그림 얘기 많이 하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나오는데 이쪽이 너무 좀 이렇게 보이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관례적으로는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경험도 좀 중요하고 각 캠프마다 소통이 또 잘 돼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다선 중진 의원들이 맡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관례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서 그런 혁신 이미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이제 기존의 그런 관례를 벗어나서 젊은 정치인을 기용하겠다는 분위기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단원 단장뿐만 아니라 소속된 그런 단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로바 TV님이 참신함보다는 당위성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TV 투덜법사 진하경님은 젊다고 다 새롭지만은 않을 걸 이러시는데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진정성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하죠. 네.
여권 대선 후보들 동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박용진 그 후보가 3위로 올라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여권 대선 경쟁하면 빅3 구도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추격하는 그런 구도였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만 50세 비교적 젊은 후보죠. 박용진 의원이 지지율이 잇따라 5%를 돌파하면서 3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새정치를 원하는 표심들이 이제 박용진 의원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빅3 구도도 좀 미세하지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공명홍님께서 갑자기 청년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순방 소식도 아울러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G7 일정을 마치고 현재 오스트리아에 문 대통령이 가 있죠. 네, 국빈 방문 중이죠. 네, 맞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그 G7 회의를 마치고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정상회담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찬과 만찬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방문한 건 수교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좀 재밌는 점들을 살펴보면 오찬 행사를 위해 쉔부른 궁전의 1층 그로세 갈레리에를 40년 만에 공식 개방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1961년 당시에 구소련 프루시초프 서기장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음식이나 디저트도 연일 화제인데요. 오찬 메뉴는 오스트리아 음식으로 주로 나왔고 또 후식에는 초코 케이크의 일종인 자허 토르테가 나왔는데 양국 국기를 이렇게 새겨 넣은 그런 의미 있는 후식이었다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세요. 네.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예. 자허 토르테 죄송합니다. 진짜 네. 단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완전 초코 나도 케이크인데 먹어봐서. 초코에다가 이렇게 살구잼을 안에 살구잼이 들어가 있는데 카페 자허라고 오스트리아에서 진짜 오래된 카페에서 되게 유명한 케이크인데 되게 맛있어요. 갑자기 대통령 순방 얘기 중에 배가 갑자기 고파지네요. 네. 갑자기 초코 케이크가 시간도 확 땡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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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회의에서도 나름 또 성과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호주와 또 프랑스, 독일 총리와 이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서 올해와 내년에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좋아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초청국 자격이긴 했지만 2년 연속 또 G7에 이렇게 참석함으로 인해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보건 세션에서는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옆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앉았는데요. 이런 가장 상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오른쪽에 또 앉아가지고 굉장히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님이 저기요 격리 중이신 거 맞나요? 라고 워낙 지금 정보도 방대하고 취재도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이런 댓글들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티나님이 오스트리아 사람들 굉장히 콧대가 높은데 쉔부른 궁전 하루 막는다는 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된다고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네. 한국박 이야기는 역시 김정원 기자라고 여기서 김가든 기자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정우님이 생딸기 2개 올린 초코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싶다고 케이크가 갑자기 땡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일본과의 정상회담 무산을 놓고도 사실은 양쪽 그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과 정상회담도 했으니까 이제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제 특히 두 정상은 회의 내내 이제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냥 오며 가며 두 차례 짧게 인사를 한 것 빼고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무산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군이 매년 진행해온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문제 삼아서 실무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 정상회담을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정 등의 이유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불거진 뭐 역사 문제라던가 독도 또 원전 오염수 문제까지 이제 겹치면서 당분간 한일 간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스가 총리가 좀 그 정상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좀 혼자 좀 외따로 떨어져서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좀 일본 국내 뉴스에서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문 대통령 주위에는 막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고 이제 혼자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외로운 모습,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얘기가 좀 돌긴 하더라고요. 예. 네. 네, 지금까지 정치수다 조명아 기자와 함께했는데 화상 연결한다고 자가격리 그러니까요. 중에도 이것 때문에 화장하고 옷 갖춰 입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열일하고 계세요. 이사나님이 안 그래도 힘들지 않냐고 걱정된다고 댓글 계속 남기셨습니다. 아유. 네. 심태소님이 조명아 기자님 집에서도 식지 않는 취재 열정 대단하십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네네. 휴식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아주 칭찬이 자자한 댓글들 남기고 있어요. 고생 너무 네. 많으셨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의 마이크를 헌신 내주신 잘- 역시 해결사. 잘 역시 들리시죠? 해결사. 네. 저희가 역시 사람이 배워야 된다. 이럴 때 해결을 탁 해주시네요, 두 분이. 아니 시청자분들이 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들릴 수 있을까 살짝 고민했죠. 그래서 제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스피커에 대면 소리가 더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 와중에 또 김민우 아나운서가 딱 그렇죠, 딱 그렇죠. 틀어서 뭔가 네, 네. 이 와중에 생방 와중에 협업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약간 어떤 분이 채팅창에 정말 없어 보인다고. 본인이 잘한 일을 본인이 더 그분이 아마 저기 1년 전을 못 보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 전에는 더 없어 보였어요 저희가. 네네. 1년 전에는 아마 분 마이크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갖다 대고 있었어야 될 그렇죠. 거예요. 근데 분마이크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훨씬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 소리가 더 대니까. 들어가니까. 네. 네. 빈코님이 역시 짬밥은 무서운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기 마이크 이렇게 잡으시면서 방송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네. 미라클님도 연륜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덕택의 소리가 원활했습니다 하셨고요. 네. 다우이즈님은 두목이 머리가 좋네 보기보다 하셨어요. 네. S농님이 요즘 프리데스크 재밌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두부 엄마께서 노가이버라고 하셨습니다. 노가이버. 노가이버. 이를 착착 붙습니다. 영님이 MB 뉴스 짱 하셨는데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신 거 보니까 저희 팀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삐까번쩍님이 직원들 간식 좀 먹이고 갑시다. 아니 음. 간식을 안 주시니까 이게 방송 중에 막 케이크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목님? 피자 쏘겠습니다. 오, 네. 역시. 내일 오후 4시 반에. 4시 반에. 애매한 시간에. 네네. 네. 자, 뭐 오늘 다시 또 가야죠. 퀴스트 그러니까요. 산책을. 네. 택배 노조가 오늘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네. 하고 있어요. 한 4,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오늘이 사실은 그 2차 노사정 회의가 열리는 네. 날이에요. 그 노조 측의 주장은 지난 17개월 동안 과로사로 숨진 택배 기사분들이 한 21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16명, 올해 들어 5명.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노동 시간이 긴 건데 그 긴 이유 중에 하나가 분류 작업에 투입이 되면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류 작업을 이제 투입하지 말고 대체 인력을 좀 충원을 당장 하자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고 네. 택배사 측에서는 최대 1년 정도 유예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동 시간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일을 많이 하면서 지금 과로사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줄이게 되면 수입이 줄 텐데 그 소득 보존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노사정에서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아직 났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언제쯤 날지 사실 뭐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또하루님이 택배 네. 기사님들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사회적 합의를 택배사들이 안 지키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뭐 택배가 좀 지금 신성은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받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 뭐 택배 네. 파업 중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게 상할 수도 있어서 뭐 안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순리님도 지금 서울은 그나마 택배가 원활한데 지방은 심한가 보다고 네네네. 기사 대비 물량이 많아서 지금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 적절한 비용 또 택배비를 또 인상하는 문제랑 또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래서 네.
뭐 장기적으로는 아마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그걸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자, 올해 이거 굉장히 오늘 나온 뉴스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희도 아주 연관이 돼 있는 뉴스였죠. 제가 몇 번 다뤘죠. 네. 올해 빨간 날이 4일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 당장 이제 광복절부터 네. 광복절하고 뭐 개천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아, 그거 다 외우고 계시네. 네. 굉장히 저는 이 말이 딱 이렇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아우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호중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6월 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 사실 야당에 한테도 이 문제를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별로 네. 이견이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다음 문제는 모두가 다 쉬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그렇죠. 못 쉬고 누구는 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는 좀 더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리둥절님께서 재필이 형 또 낚시 가겠네 신나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저희 뉴스 프리데스크의 어떤 그 1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원칙이라는 게 사실 빨간 날에는 방송하지 않는다라는 저희의 어떤 처음에 어떤 그 일종의 헌법과 같이 이런 거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올해 4일이 날아가게 되는 건데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어디요? 마음속에 항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네. 삐까뻔쩍님이 푹 쉬어야 일도 열심히 함 하셨고요. 네. 백가이버님이 대체 공휴일 대체 누가 생각한 거야? 격하게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다들 이제 달력에 좀 표시해두시고 그렇게 이제 휴일이 늘어나면 뭘 하실지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계획을 꾸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표정 관리 중이라고 지금 구글레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된다. 프라임 넘버님이 뻥찌시네 하셨어요. 네. 뻥. 아니 저는 정말 슬퍼요. 네. 네. 도연김님이 좋으면서 에이. 프리데스크 개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론. 김창근님께서. 네, 라인 보소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신규 확진자는 374명 어. 이틀 연속 300명대라서 이게 네. 좀 이렇게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학원발 집단 감염은 아직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확진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그쵸.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인근 학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등교가 확대되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학원가에 이제 감염이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오늘 이제 뭐 실험 같은 걸 한번 해봤는데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에어컨만 켜놓고 환기 안 시키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환기를 안 시킬 경우에는 비말이 한 5분 만에 다 퍼진다고 그래요. 강의실 안에. 근데 환기를 시키면 2분 만에 또 싹 나가요. 환기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주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 환기할 때는 뭐 한 10분 이상 정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요거는 뭐 지난번에 뭐 메타버스 얘기랑 뭐 비슷한 건데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인간이 지금 현재 한 전 세계적으로 14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 많아요? 근데 올해 초에 22명이었대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 근데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가상 그러네요. 세계에. 근데 뭐 어떤 그 가상 인간 같은 경우는 뭐 팔로워가 인스타에서 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네. 이제 최근에 광고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분들의 장점이 뭘까요? 이 가상 인간의 장점. 뭐 최저 노동 시간이 필요 없고. 밥 안 줘도 되고 24시간 일하고 대체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할 수 있고 그러네요. 늙지도 않고 그다음에 스캔들도 없고 그러네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강보비님이 7시 40분부터 뉴스 한다면서 왜 안 하냐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죠? 네, 다음 저희 주부터입니다. 개편은? 저희는 7시부터고요. 그렇죠, 그렇죠. 메인 뉴스 데스크는 다음 주부터 7시 40분에 찾아갑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획취재팀에서 또 오늘 좋은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라는 게 도입된 지 한 2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주소지를 가봤더니 산속에 있는 폐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폐가.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한번 이사를 간 다음에 이제 20일 안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주소를 엉터리로 적어내도 사실은 확인 안 하는 거죠. 이건 한번 보시면 네. 좀 황당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서 마지막 아이템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분들이 126만 명 있대요. 전국적으로. 126만 명이요?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20만 명이 늘어난 건데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빚을 계속 돌려막기가 네.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정부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이제 3번 정도 미뤄졌는데 이 조치가 이제 9월에 끝날 경우에 이분들의 어떤 그런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번 오늘 비중 있게 한번 리포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방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